엔비디아의 GPU보다는 우리가 훨씬 싸고 훨씬 성능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서너 개가 있어요. 이미 엔비디아에 뒤지지 않는 성능과 더 착한 가격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KT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그룹 이런 데하고 전부 손을 잡고 투자를 받고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전 속도도 꽤 빠를 겁니다. 대표님 아까 반도체 얘기해 주실 때 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크게 AI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AI 반도체는 워낙 올해 상반기에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익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차량용 반도체를 얘기해 주신 게 조금 저는 특별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으셨을까요? 이 모빌리티라는 자체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다니는 컴퓨터다. 이렇게 되고 그냥 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나의 사무실 혹은 나의 거실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모빌리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차량이라는 것이 애시당초에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는 것도 아예 없었겠죠. 그러나 차도 발전을 하고 반도체도 발전을 하면서 서로서로의 그런 이점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이제 결합이 되고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에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인가? 네, 가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거든요. 근데 차량 반도체에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그런 차량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그렇게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전기차라든지 뭐 새로운 모빌리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기술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완전히 상업화 혹은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차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이게 이제 차량 반도체의 주된 분야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위주로 한 그런 반도체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그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제 당연히 이런 차량 반도체를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 모두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대차 제네시스 모델에 일부 이제 곧 탑재가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적용이 되고 탑재가 되어서 사용이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보정이 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차량 반도체가 그처럼 앞으로 미래의 차량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개발을 반도체 기업에만 맡겨두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도 이 차량 반도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은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업체들도 그 차량 반도체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완성차 업체들의 제품에 탑재를 시키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삼성이 예를 들면 현대차 외에도 테슬라에도 중요한 차량 반도체를 공급을 곧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 반도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규모가 큰 시장으로 발전을 할 텐데 대개는 자율주행이 얼마나 빨리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또 얼마나 많이 넓게 보급이 되느냐 이런 데에 아마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도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행스럽게도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라는 또 주요 고객을 또 쟁취해서 또 곧 테슬라에게 차량용 반도체 납품할 수 있을 만한 또 위치에 있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이 차량 반도체나 AI 반도체는 이익률이 좋아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이게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널리 퍼지고 하면 이제 자꾸 떨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올해 또 가장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를 보더라도 가장 큰 화두였던 게 바로 AI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도 챗GPT 관련 책을 쓰신 만큼 굉장히 올해는 이 AI가 너무나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뜨거운 만큼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이 AI라는 시장에 정말 치열하게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 AI 서비스를 구동시키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속기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 품목이 되어 있고 그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엔비디아의 GPU를 넣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우리가 훨씬 싸고 훨씬 성능 좋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서너 개가 있어요. 이미. KT랑 손을 잡고 AI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SK의 사내 창업 회사로 출발했던 퓨리오사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딥엑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들 우리는 절대로 엔비디아에 뒤지지 않는 성능과 더 착한 가격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하고 이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AI 반도체 중에 작은 한 분야이겠죠. GPU에 대안이 되거나 혹은 경쟁이 되는 그런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도 그 스타트업 위주로 반도체의 신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회사들이 전부 KT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그룹 이런 데하고 전부 손을 잡고 투자를 받고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전 속도도 꽤 빠를 겁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까 또 유망한 산업 얘기하시면서 이 건설 쪽을 사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건설이라는 게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주택시장 이쪽으로 너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안 좋게 보고 계시는 대표적인 또 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표현해 주신 바로는 해외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건설업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시장 전체 업황이 저렇게 이제 망가져 있다 보니 당연히 건설업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겠죠.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냐 하면 그 해외의 프로젝트들,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 안에는 뭐 이렇게 직선 라인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도시의 건설도 있고 또 뭐 산업 플란트의 프로젝트도 있고 관광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이 특이한지 사람들이 저거 실제로 할 수 있나? 맞아요. 그런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몇 달 전에 아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사람들이 와서 동대문 플라자에서 아마 그 로드쇼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터파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프로젝트 가는 겁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로드맵을 로드쇼를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한 이유가 거기서 시공에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고 온 거예요. 각 기업들이 이미 라인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 공사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중동 시장 전체가 이라크니 뭐 쿠웨이트니 UAE니 해가지고 거기 각 지역마다 항만 프로젝트다 뭐
저 원유 공장 프로젝트다 해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줄지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게 이제 중동 시장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제 발족이 됐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자체는 아직도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폴란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논의되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벌써 한국이 이제 발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사우디 프로젝트 못지않게 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이제 파탄이 났으니까 그걸 다시 재건하고. 근데 그 프로젝트도 그냥 리빌딩 수준이 아니고 다시 옛날 거 짓는 수준이 아니고 뉴 빌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 차제에 더 업그레이드된 나라를 만들자, 인프라를 만들자,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도 큰 게 하나 있죠. 인도네시아. 수도를 옮깁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과 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것도 저 한국 회사들 위주로 시공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들에 한국 건설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거기에서 큰 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근데 물론 이게 저 실질적인 그 영업 이익의 증가, 실적의 증가로 나타나느냐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의 전개를 본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건설업에 괜찮은 기회가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혹은 공부할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은 사실 돈과 마찬가지로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공부할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에서 이렇게 다닐 때 모바일 게임 하시지 마시고 기사를 읽으십시오. 정보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공부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투자 활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을 가장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 그런 것을 이 우리의 큰 형님으로 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최대의 전략가로 삼고, 그리고 그 기반에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낙관을 우리의 수호신으로 모셔서 2024년에도 보람된 투자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트렌드 도서들 중에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우리나라의 산업, 그리고 그 산업 안에 활동하는 기업들의 초점을 딱 맞춘 책을 쓰고자 해서 이제 제가 낸 책이고, 2024년 처음 내는 트렌드 도서입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뭐 부장급 이상의 그 리더들, 임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좋은 정보나 통찰을 얻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아마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사실 저로서도 투자를 할 때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지라 이제 전체적인 경제 시황과 유망한 산업군들을 면밀하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번에 또 저술해 주신 책이 저희 또 내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권기대 대표님 모시고 또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사이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선다면 분명 우리가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내년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